네, 이산수학 지금 챕터 2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 valid and invalid argumen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2.1, 2.2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명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특히 2.2에서 이제 조건부 명제를 좀 다뤘고요. 2.3으로 가면은 이걸 이용해서 좀 큰 덩어리를 구성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걸 argument, 뭐 주장, 논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논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argument는 sequence of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sequence of statement, 명제들을 이렇게 쭉 이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rgument form is a sequence of statement forms.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막 나타낸 그런 스테이트먼트 폼들을 여러 개 모인 것도 argument 혹은 argument form이라고 부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헷갈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다르지만 스테이트먼트 폼은 그냥 다 스테이트먼트로, 아규먼트 폼은 그냥 아규먼트로 우선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규먼트의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테이블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규먼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expression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 걸 말하는 거고요. sentence, 실제 예를 문장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용어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P then Q가 맨 앞에 나오고, 이거 뭐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규먼트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얘를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P, 그 다음에 therefore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If Socrates is a man, then Socrates is mortal.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이때 man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Then Socrates is mortal. 소크라테스는 mortal, 언젠가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P then Q의 형태를 맨 앞에 제시를 했네요. 두 번째 문장 보니까 Socrates is a man.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위에는 이제 컨디셔널의 hypothetic로 쓰인 거고, 여기는 그냥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이거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P then Q가 참인데 P가 참이니까 Q도 참이겠죠. 그죠? P then Q 전체가 참이면 이게 참일 때 얘도 참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Socrates is mortal. 소크라테스도 언젠가 죽는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얘기가 결론, 우리가 하려는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하면 빌드업 해놓는 이 부분을 premises, 전제, 복수형이에요. premises 혹은 assumptions, 가정, 혹은 hypotheses, 가설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몇 개 있든 간에 걔들은 premises, 전제 혹은 가설들이고, 걔네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쫙 모았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옳고 그름을 따졌었잖아요. 그럼 이제 명제들이 모인 아규먼트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valid argument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모든 premises들이 다 참일 때, 그리고 conclusion도 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모든 premises들이, 죄송합니다. 이 모든 premises들이 다, 이 premises들이 전부 다 참일 때 conclusion이 참이다. 요 구조가, 이 전체를 하나의 명제로 보면 이 P then C가 premises then conclusion이 참이 되면은 이 논리 구조가 valid하다. 이 argument가 전체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구조가 참이다라는 거지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배웠지만 얘가 false고 얘가 false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premises가 참일 때 얘가 참이면 되는 거지, 얘가 거짓일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됐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고, 얘들이 다 참이 됐을 때 얘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 아규먼트, 이 주장 구조는, 이 논증 구조는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규먼트를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example 2.3.1을 보면은 이 전체 논증 구조의 validity,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이쪽으로 태블릿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아규먼트가 두 개의 프레미스랑 두 개의 프레미스와 하나의 컨클루전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마지막이 컨클루전이니까 첫 번째는 P then Q or not R. 연산 순서가 화살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P then Q or not R 이게 참이고 Q then P and R 이것도 참이면 P then R도 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얘네들 둘이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 둘이 다 참일 때 얘도 참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값이 PQR 3개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PQR, TTT부터 TTF, TFT에서 FFF까지 총 8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를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T가 true 4개, false 4개, Q는 TTFF, TTFF, R은 TFTF, TFTF 이러면 모든 8가지 경우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프레미스 1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프레미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then R 여기 not R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 TF, TF를 FTF, FTF, TFT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not R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게 not R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not R을 가지고 Q랑 not R을 가지고 Q랑 not R을 가지고 OR을 해서 만들었어요. T, T,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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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T 되게 복잡하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P then Q not R은 언제 false가 되느냐 하면 전제인 T는 true인데 이 뒷부분 Q or not R 이 부분이 false일 때를 찾으면 돼요. 네. 그럼 T false 얘는 false가 되죠. 그죠? 아이 참 또 이러네. 왜 자꾸 이럴까요? 참 죄송합니다. 펜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왜 펜이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P가 true고 Q or not R이 false일 때 false가 되죠. 또 다른 경우가 있나를 보면 T일 때 T, F인 건 상관없고 T인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Q or not R이 F인 경우 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첫 번째 줄 프레미스가 false인 경우는 요 빨간색 칸밖에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true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프레미스를 보겠습니다. Q then P and R이니까 P and R부터 만들어보죠. P and R은 P와 R을 OR로 묶으면 됩니다. P와 R을 OR로 묶으면 TT는 T, TF는 F, TT는 T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니까 이 두 가지만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Q에서 P and R을 하는데 Q가 true이고 이쪽이 F인 경우를 살펴보면 얘가 true인데 이쪽 F가 됐죠. 그 다음 또 true가 여기 2번 있으니까 여기는 둘 다 F네요. F. 그래서 총 3번의 fa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미스는 여기만 false고 두 번째 프레미스는 여기가 false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false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프레미스가 다 참인 경우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두 개의 프레미스가 다 참인 경우만 따지니까 요 빨간색을 다 제외합니다. 요 빨간색 파트는 다 제외하고 요 파트 나머지 지금 여기 P then R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 케이스 여기 빨간색이 있어서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여긴 되고 여기 되고 여기 총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컨클루전인 P then R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프레미스가 다 참인 경우가 요 4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P then R이니까 P, R, true가 됐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true, false니까
false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false true니까 true. 네 번째 경우는 false false니까 false예요. 그래서 봤더니 총 4가지 케이스가 각각 TFTT로 나옵니다. 문제는 프레미스가 다 참이면 때 컨클루전도 다 참이기를 우리가 원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프레미스가 다 참인 경우 요 4가지만 따졌는데 컨클루전에 false가 있어요. 그죠? 전제를 다 만족해도 결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 주장은 invalid하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따져나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안 적혀 있어서 뭐 비슷하게는 적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테이블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럼 또 좀 넘어가서 볼까요? 네. 이제 모두스 포넨과 모두스 톨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스 포넨과 모두스 톨렌은 그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아규먼트의 대표적인 2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스 포넨과 모두스 톨렌은 사실 되게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그 전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전제의 구조가 약간 다르면서 결론도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모두스 포넨스는 P then Q, P, therefore Q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한번 보면은 if Socrates is a man, then Socrates is mortal. Socrates is man,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는 언젠간 죽는다. P then Q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이 2개가 다 참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 P then Q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P가 참이 돼 버렸으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모터, 언젠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P then Q와 P를 준비하는 그런 구조를 모두스 포넨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뭐 정권 긍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앞쪽에 있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서 뒤에 걸 결론으로 끌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모두스 톨렌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스 톨렌은 if Zeus is human, then Zeus is mortal. 만약에 제우스가 사람이면 제우스는 죽는다. 제우스도 죽을 거다. 뭐 맞는 얘기죠. 여기랑 거의 똑같은 이제 프레미스가 일단 첫 줄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 재밌어요. 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뒷부분을 먼저 가지고 와요. Zeus is not mortal. Zeus is not mortal. 제우스는 불사다. 제우스 안 죽던데. 제우스는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알고 있다면 한번 조금 이따 얘기하죠. 제우스 is not mortal. 제우스는 안 죽는다. 불사다. 근데 P then Q인데 not Q가 나타나 버렸어요. 이 전체가 true이면은 이 전체가 true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TT FT인데 얘가 not Q가 되면서 이게 true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not Q가 되면서 true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얘가 제우스 is not mortal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t P니까 not Q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not P니까 not Q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우스가 사람이면 제우스는 죽는다. 근데 제우스 안 죽던데? 따라서 제우스는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P then Q인데 뒤에 거를 부정을 해서 이 앞에 나와 있던 거에 부정을 긍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후건 부정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두스 톨렌스고요. 요걸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더 헷갈리니까 요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P then Q, not Q, not P인데 요거를 P then Q의 콘트라파지티브를 생각해 볼게요. 콘트라파지티브. 요거의 콘트라파지티브는 어떻게 되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콘트라파지티브도 참이라 그랬잖아요. 콘트라파지티브는 not을 쓰고 위치도 앞뒤를 바꾸는 거죠. not q면 not p다. not q then not 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요 자리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면 전제가 이제 바뀌었죠. not q면 not p다. 그런데 not q다. 따라서 not p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모드스 포넨과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모드스 포넨이나 모드스 톨렌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실질적으로 구조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뭐 혹은 의미상 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모드스 포넨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전제가 되고 요 두 개가 전제가 되고 요 Q가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P 된 Q 첫 번째 프레미스 P 된 Q는 TFTT니까 얘가 참이 되는 경우는 T, T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P가 참이 되는 경우는 TT 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번째. 그럼 이 프레미스가 모두 참이 되는 경우 요 첫 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케이스의 Q는 어떻게 되느냐? 요 첫 줄에 대해서 Q는 요 케이스니까 T죠. T.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전제 두 개가 다 참이 되면 결론은 당연히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드스 톨렌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P 된 Q가 참이 되려면 역시 여기 T 그리고 뒤쪽에 TT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나 P가 참이 되려면 나 P는 FF 여기 TTFF니까 FFTT가 되잖아요. 나 P가 참이 되려면 여기 두 가지죠. 그럼 요 두 개의 프레미스가 모두 참이 되려면 요만큼이 참이 되겠죠. 그죠? T와 T. 그럼 요 경우에 not Q가 어떻게 되냐면 not P죠.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not P가 어떻게 되냐면 P가 원래 F였기 때문에 not P 이렇게 되겠습니다. not P는 T. 그래서 결론도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스 포넨이나 모드스 톨렌이 확인하는 케이스는 좀 다른데 여기는 TT인 케이스를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는 FT인 케이스를 확인을 하는 거지만 논리적인 구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ules of inference, 추론의 규칙이라고 그러죠. 이거 아마 셜록 홈즈 그 최근에 영국에서 했던 BBC에서 했던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한 그 BBC 드라마의 그 셜록 홈즈가 운영하는 블로그 제목일 겁니다. 추론의 규칙. 예. rules of inference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모드스 톨렌, 모드스 포넨스, 모드스 포넨스나 모드스 톨렌스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아규먼트를 구성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구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항상 참이 돼요. 보시면 여기 규칙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 법칙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generalization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저는 뭐 P나 Q나 똑같은 거니까. 보면 만약 전제가 P다. 그럼 P가 참일 때 P or Q도 당연히 참이죠. 뭐 이렇게 확장하는 거니까 되게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 Q가 참이다. Q가 참일 때 역시 P or Q가 참이 될 수가 있죠. 반대로 specialization, 특수화, 좁혀나가는 건 P and Q가 참이다. P와 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니까 그 경우 역시 conclusion, P가 참이다.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elimination은 하나를 버리는 거죠. P or Q, 이거 아니면 저거다. 둘 중에 하나는 참이다. 라는 전제와 Q는 아니다. 라는 정보가, 그 조건이 있으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당연히 그럼 P네. 라는 거죠. 그죠? 야, 네가 천재거나 아니면은 되게 멍청한 놈인 것 같아. 근데 네가 천재가 아니잖아. 너 멍청한 놈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P and or Q니까 P를 쓰건 Q를 쓰건 뭐 서로 대칭적으로 어느 쪽이든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컨정션 이제 and로 하면 P라는 전제가 있고 Q라는 전제가 있으면 P and Q도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농구 선수고 점프를 굉장히 잘한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농구 선수고 점프를 잘한다, 덩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트랜스티비티는 뭐 전이 된다, 전달된다 이런 뜻인데 P 된 Q이고 Q 된 R이면 P 된 R이다. 뭐 이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네. P 된 Q이면 네. P이면 Q이다. 그럼 P가 참일 때 항상 Q가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Q 된 R이면 Q가 참일 때 역시 R이 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P가 참일 때 R도 참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네. 물론 이제 P가 참이 안 돼도 R이 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진리표를 다 만들어서 확인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형태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contradiction은 not P이면 false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건데 not P면 false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뭐가 아니면 거짓이 된다. 그러면 뭐뭐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사귈 때 보통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더 발달해 있어요.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뭐 많이 연구가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밀려 남자들이 좀 딸리죠. 네. 네. 뭐 제가 논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뭐 저도 뭐 딸리는데 그럴 때 어떤 걸 하냐면 그래 좋아 알았어 나 화난 거 아니야 오빠 말이 맞다 쳐 오빠 말이 맞다 치면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망하겠지 그거 봐 오빠 말이 틀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오빠 말이 맞다 쳐 오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 쳐 그래 내 말이 틀렸다 쳐 내 말이 틀렸다 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나타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죠. 이 컨트라딕션, 이 모순을 전제로 하고 이 최종적으로 모순이 결론이 되게끔 하고 증명을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이 조건부 명제의 컨클루전, 결론 부분이 컨트라딕션, 항상 false가 되는 놈이 되도록 우리가 구조를 짜놓는 거죠. 네. 그렇다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니까 이거의 전제의 정반대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네. 아마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이 숫자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루트 2가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루트 2는 무리수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요 증명법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면 통계학에서 가설 검증도 다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 그럼 그게 뭐 우연이라고 치자. 야, 우연이라고 쳤더니 말이 안 되지 않냐?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example 2.3.7은 요 rules of inference에 속한다고 책에 나왔는데 사실 뭐 rules of inference에 속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경우의 어떤 예예요. 네. proof by division into cases라고 해서 division into cases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division은 나눈다라는 뜻이고 cases는 각각의 사례들, 경우들이란 뜻이니까 division into cases, 경우 각각을 나눠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이스가 P is T or Q is T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논증 구조를 보니까 2.3.7의 논증 구조를 보니까 아규먼트 구조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전제가 P or Q, P 혹은 Q가 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P 된 Q,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다. 세 번째 premise, Q 된 R, Q이면 R이다. 이 명제도 참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R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참일 때 이 결론이 참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게 이 전체 아규먼트가 valid한가, 옳은가, 아니면 invalid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P랑 Q 두 개가 있으니까 결론은 R이니까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P가 참이거나입니다. 그럼 P가 참이니까 첫 번째 전제는 만족됐죠. P or Q가 참이니까 참이 됐죠. 두 번째, P 된 Q면은 P가 참일 때 Q가 참이 될 이 전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Q가 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Q도 참인 거죠. 그럼 Q 된 R 이라는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Q가 참일 때 R도 참이 되어야만 이 전체 명제가 참이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했더니 R이 참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됐어요. 따라서 이 결론 R이 true, 참이다라는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전제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는 요 첫 번째 전제 P, O, R, Q 중에 Q가 참인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Q가 참이니까 요 첫 번째 전제를 만족합니다. 그죠? true. 두 번째, P 된 Q에서 P가 어떻게 되건 뒤쪽이 참이 되면 참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봐서 또 헷갈릴 텐데 조건부 명제에서 조건부 명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 Q가 있을 때 T, T, F, F, T, F, T, F 이렇게 있을 때 P 된 Q가 T, F, T, T거든요. 그러면 지금 Q가 참이고 그 다음에 P 된 Q가 다 참이다. P 된 Q가 다 참이다. 그럼 요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될 때는 요거랑 요건데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뭐야? 왜 안 지워져? 안 지워지고 있네. 다시 됐다. 예. 조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그 트루스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그랬을 때 P 된 Q가 true라는 걸 P 된 Q가 true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 Q가 이미 true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Q가 이미 true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세 가지 경우고 요 경우는 제외된다는 거야. 네. P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알게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P는 여전히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Q된 R을 살펴보시면 Q된 R이 지금 true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에서처럼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안 보이는구나. 옆에다 좀 크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Q가 true라는 건 알고 있어요. Q는 무조건 true라야 돼요. 전제니까. Q 된 R도 프레미스 전제니까 true라야 돼요. 그럼 그 케이스를 모아보면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그러면 어떤 케이스죠? 요 케이스만 남죠. 그죠? 요 케이스만 남죠. 그럼 요 케이스가 되면 R은 자동적으로 true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은 true죠. 네. 나머지 케이스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디비전 인투 케이스를 할 때 요 두 번째 요 프레미스는 거의 쓸모가 없고 Q랑 Q된 R을 통해서 뭐 구조 자체가 그렇죠. Q가 true고 Q된 R이니까 R도 true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 O, R, Q에서 P가 true거나 Q가 true인데 요 두 경우를 나눠서 봤더니 요 경우에도 컨클루전이 만족되고 요 경우에도 컨클루전이 만족되더라. 그래서 이 전체 아규먼트는 항상 밸리드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퍼즐 좀 보죠. 네. 퍼즐이 아니라 퍼즐 넘어가기 전에 fallacy를 좀 보죠. fallacy 오류란 뜻입니다. converse and inverse error가 가장 흔한데요. 이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걸 뒤집은 Q된 R, P된 Q가 참이라고 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Q된 P도 참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일 대표적인 그 에러로 P된 Q인데 모두스 포넨처럼 하려면 P된 Q면은 P라는 전제를 쓰고 Q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P된 Q인데 Q이다 따라서 P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농구 선수면 키가 크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면 키가 크다. 오늘 저 사람 키가 크다. 농구 선수인가 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농구 선수면 키가 크다. 그 사람 농구 선수던데? 그럼 키가 크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착각하는 게 컨버스 에러입니다. 인버스 에러는 그 모두스 톨렌스를 잘못 쓴 거예요. 모두스 톨렌스는 P 된 Q인데 결론 뒤쪽을 not으로 갖고 오면 얘가 not Q가 되려면 얘가 not P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P면 Q이다. 근데 not P인데? 그럼 not Q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농구 선수면 키 크다. 농구 선수가 아닌데? 그럼 키 안 큰가 본데? 농구 선수가 아니라도 키 클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모두스 톨렌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버스 에러, 모두스 포넨스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컨버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네. 요 구조에서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퍼즐은 night and nave예요. night and nave. night and nave. 그 책에는 되게 길게 써 있는데 네. 책에 길게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기호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명이 있는데 나이트 기사가 있고 네이브 뭐 건달 혹은 뭐 우리말로 좀 적절히 번역하면 양아치 정도 되겠네요. 나이트는 항상 참말만 하고 항상 true. 네이브는 항상 false. 거짓말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A와 B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나이트인지 네이브인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물었더니 두 사람이 각각 이런 대답을 했어요. A가 B는 나이트다. 어떤 사람이 나이트다라는 걸 이렇게 스몰 a 혹은 스몰 b로 나타낼게요. A는 B가 나이트다라고 얘기했어요. B는 A와 B가 익스클루시브 워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를 제가 이렇게 기호로 썼습니다. A와 B는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는 거죠. 보면 use contradiction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contradiction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전제를 틀리게 해놓고 어떤 전제를 만들어 놓고 그게 false contradiction으로 나타나면 이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거의 반대가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우선 A가 night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자는 거죠. A가 night라고 전제를 하자는 겁니다. 태블릿으로 써가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A가 night인 걸로 전제를 하면 A가 맞다라고 처음에 우선 생각을 해보면 A가 맞다고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이제 A가 night라는 거죠. A is a night. 그러면 A가 하는 말이 다 참말이니까 A가 하는 말이 참말이니까 A가 B가 night라 그랬잖아요. 그럼 B도 역시 night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하는 말도 참말이라 해야 돼요. 그죠? B가 뭐라 그랬습니까? A와 B는 서로 종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A와 B가 종류가 같잖아요. 둘 다 night잖아요. 따라서 A와 B는 A가 night라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false가 나왔죠. false가 나왔어요. 네, contradiction이 나왔죠. 따라서 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A라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했더니 틀린 말이 나왔어요. 따라서 A가 아니다 라는 거죠. A가 아니다. A가 night가 아니고 neighbor다 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 애를 먹이네 진짜. 왜 이러는겨. A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 이제 A가 neighbor가 된 거죠. A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B가 아니라 not B가 되죠. B도 not B가 되면 B가 한 말도 거짓말이에요.
B도 neighbor예요. 그러면 not A exclusive one이니까 A와 B가 다른 종류가 아니라 A와 B가 같은 종류가 되겠죠. 네. A와 B가 같은 종류니까 A가 neighbor, B가 neighbor. 네. 근데 A와 B가 서로 같은 종류 맞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valid하죠. 그래서 valid한 결론이 나왔으니까 다 말이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A가 night가 아니다 라는 요 출발점은 맞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도 night가 아니고 즉 neighbor고 B도 night가 아니다 즉 neighbor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로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시도를 했을 테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true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contradiction이면 그 반대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 반대를 해보고 valid한 결과를 얻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3까지 강의를 했네요. 2.3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제가 거기 한 줄을 더 적었어요. Live makes it certain. 복습하는 게 그것을 확실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당연히 귀찮고 뭐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늘 공부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동영상 강의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복습을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좀 그 뒤에 엑서사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자기 실력을 다지고 이해도를 좀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 강의 이렇게 올라갈 텐데 수업 시간이건 카톡이건 온라인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하면 최대한 다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바로바로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 혹은 다음 동영상 강의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